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과 관련해 선결 조건 이행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안군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방위라는 국가적 책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광주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12월 6자 협의체 공동 발표문에 반영된 무안군의 3대 요구 조건은 상생 발전을 위한 핵심 전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안군은 요구 조건이 가시화될 경우 국방부의 이전 후보지 선정 회의에 열린 자세로 참여하지만 국민의 신뢰와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데이터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6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광주가 3.1%, 전남은 3.5% 각각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산물 가운데 사과와 쌀값 등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공업제품 가운데 휘발유가 23%대, 경유가 34% 안팎으로 폭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7월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별시 선관위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기존 광주시 선관위와 전남도 선관위를 통합해 설치됐습니다. 특별시 선관위는 전날 제1차 위원회의를 열어 현 광주지방법원장인 장용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특별시 선관위는 총무와 홍보 등 5개 체제로 운영되며 지도 이과는 기존 전남 선관위 청사를 사용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 교육청 출범과 함께 신설된 기획조정실이 무안청사에 들어섭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1일 열린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을 전남 무안청사에 두고 기획조정실 업무를 수행할 담당관 4명은 광주와 무안청사에 각각 2명씩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최정훈 통합시 의원은 기획실은 의회 상임위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상임위가 열리게 될 위치를 고려하고 전남과 광주의 교육 편차가 큰 현실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장은 1일 통합특별시 출범식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이 국가균형 발전과 5극 3특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전남 광주가 미래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 지원과 입법 예산 분석 기능을 강화해 시민과 소통하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성휘 신임 목포시장이 취임 후 첫 결재로 목포사랑 상품권 1,000억 원 발행 추진 계획을 선택하며 민생경제 회복 행보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재정 여건과 추가 경정 예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2029년까지 상품권 발행 규모를 단계적으로 1,0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10%의 할인율을 유지하면서 시민 편의를 위해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이 국민과 민원인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표 누리집의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신안군은 그동안 이용 빈도가 높았던 군수에게 바란다와 조직도 등의 메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첫 화면에 자주 찾는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면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불편 제로 콜센터를 운영해 전화 상담과 온라인 민원 안내를 연계하는 등 국민 중심의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의 한 오리 농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를 낮 12시 반쯤 진도군 고군면의 한 오리 농장 입구 분전반에서 불이 나 약 30분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유관기관과 함께 벼병해충 선제 방제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농업중앙회 순천시 지부와 순천농협과 함께 오는 9월까지 희망하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항공 방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3차례에 거쳐 진행되는 이번 방제를 통해 도열병과 가시무늬병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수 금오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남면 금오도 해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정가격계약은 발전 사업자가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 대상을 선정하는 제도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업은 DL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전 규모는 160메가와트이며 상업 운전 개시는 2030년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해수온 상승으로 비브리오 폐혈증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오염된 어푸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 부위가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발열과 오한, 복통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는 284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는 환자 38명 중 17명이 사망하는 등 높은 치명률을 보였습니다. 특별시는 전남은 해안 지역이 넓다며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먹고 상처가 있으면 바닷물 접촉을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완도군이 여름철 적조와 고수온 발생에 대비해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완도군은 지난달 26일 신지면 송곡 해상에서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드론과 기술 지도선을 활용한 예찰과 머드스폰 살포, 수류 방제 작업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두리 양식장의 차광막과 액화산소 공급기 가동 상태를 점검하는 등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태세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7월 1일 자정을 기해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별시 의회 개원과 함께 초대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은 의회에서 선서를 한 뒤 공식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광역자치단체 통합 모델인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민영배 시장은 특별시의회 첫 임시회에 참석해 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낭독했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민 시장은 이날 무안청사에 출근해 1호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 시장은 반도체 산업 지원과 재난재해 대응,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 원 투자에 맞춰 임기 안에 반도체가 생산될 수 있게 행정 역량 집중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용수와 전력, 부지 등 기반 시설과 주거와 교육, 문화 등 정주 여건을 빈틈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 시장은 폭염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이 안전하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져서 그게
저는 대통령 임기 내에, 제 임기 내에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또 하나는 사실은 통합 과정을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지금 오늘부터 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진짜로 제대로 통합할 것인가. 민 시장은 시의원과 조찬을 함께한 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이후 동부청사를 찾아 1호 과제로 통합 100일 긴급 실행 계획을 결재하고 광주로 이동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청사를 찾아 119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 광주를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K교육 특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전남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의 중심이라며 책임 교육과 맞춤형 지원으로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김 교육감은 AI 에너지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목포 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등굣길 학생을 맞이하는 등 첫날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출범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이제 통합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특별시가 행정통합을 넘어 산업과 교육,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균형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민선국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들의 관심 속 일제히 출범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장들은 취임식을 열어 새 비전을 선포하거나 현장으로 향하는 등 저마다 다른 행보로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손은모 순천시장의 취임식. 춘천시의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다짐한 손 시장은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소통과 청렴을 강조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혁신을 예고했습니다. 현장에서 행동으로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겠습니다. 저는 순천의 민생경제와 산업 생태계 대전환을 위해서 발로 뛰는 영업사원과 같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공영민 고흥군수는 비전 선포식을 열고 향후 4년간의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공군수는 우주항공과 드론 산업 거점 구축 등 민선 8기부터 이어온 미래 먹거리 선점 기조를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대 미래전략산업, 3대 교통인프라, 4인 가구 기준 월 60만 원씩 준다는 신재생 에너지 연금 등 이제 민선 8기 4년 동안에 발판은 잘 마련했다. 이제부터는 그걸 완성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라. 이런 준엄한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민선 8기보다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명령 받겠다는 말씀을. 박성현 광양시장은 취임식을 간소화하고 곧장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악화된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한 박 시장은 이른 아침 광양 5일 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현장 업무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당장의 화려한 축제보다 광양의 생존과 재정 정상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게 먼저 있습니다. 지금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재정 정상화 노력을 통해 광양의 살림살이와 광양 경제의 자부심을 반드시 찾아서 시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영학 여수시장 역시 출범식을 생략한 채 오는 9월 개최를 앞둔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주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서 시장은 박람회 공사 현장에서 간부 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과 기반 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기초 공사부터 전시 콘텐츠, 위생, 교통, 안전 문제까지 모두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 선박람회가 성공기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시장에 담아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행사를 통한 비전 제시와 현장 중심 업무 등 각기 다른 모습으로 출발선에 선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민선 9기 임기가 시작되면서 강성휘 목포시장과 김태성 신안군수도 각각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정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1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목포 대전환의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취임식에 앞서 시내버스 첫 차를 타고 출근하며 운수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태성 신안군수도 같은 날 신안군청 잔디광장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열린 스탠딩 취임식을 열고 국민주권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김 군수는 농어민이 제값을 받는 농어촌 르네상스와 교통혁신을 약속하는 한편 군수실을 비롯한 청사 내부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임기를 시작한 13대 목포시의회 비민주 계열 의원들이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의 협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시의회 비민주계 의원들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13대 의회가 출발부터 배제와 편가르기로 의회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묻기 전에 당내 경선을 통한 원구성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지는 원구성의 고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진영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의원의 합의를 통해 원구성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칫 자리 나눠먹기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협치와 상생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3대 목포시의회 비민주 계열 의원들은 정의당 백동규와 최현주, 조국혁신당 장가영, 진보당 이정석, 무소속 박용준, 손혜원, 송선우 의원 등 모두 7명입니다. 목포시가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800조 원 규모의 이른바 서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사업을 서남권 미래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보고 서남권 비즈니스 허브이자 배후 도시로서 기업 지원 기반 확충과 광역교통망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와 함께 우수한 정주 여건을 조성해 서남권 전체의 공동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정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첫 본회의 상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남광주 특별시의회는 1일 첫 본회의에서 사무소 소재지를 조례로 정해야 하지만 무안과 동부, 광주 등 3개 청사 체계를 조례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법률적 이견이 이어지면서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 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담은 검토안을 마련해 민영배 시장에게 제안할 방침입니다. 민영배 시장은 순천을 법적 소재지로 하고 무안과 광주의 행정 정무 기능을 분산하는 3개 균형 청사 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주사무소 소재지 조례는 향후 특별시의회와 집행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균형 발전과 권한 배분의 핵심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했지만 지역의 명운이 갈린 핵심 현안들이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시는 서남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청사의 무한 남학청사 확정 문제를 비롯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부지 선정, 광주의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 부지 확보, 광주 군공항의 무한 이전 문제까지 핵심 현안마다 지역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을 비롯한 서남권 주민들은 통합시 출범으로 행정 중심지의 지위를 잃고 일방적인 군공항 이전만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생존권 사수를 위한 배수진을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군공항 무안 이전을 확정하기 위한 6차 협의체 회의에 무안군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